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후 하루하루가 참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느긋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조용히 행복을 곱씹는 나날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트에 다녀오던 길 아내와 나란히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요. 그곳에는 이미 몇몇 이웃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우리는 평소처럼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순간 앞을 보고 있던 두 사람이 천천히 몸을 돌렸고 그들의 얼굴이 보이자마자 숨이 턱 막혔어요. 그들도 저를 알아본 듯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깐 동안 그들의 미간이 어색하게 찌푸려졌고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그 정적을 먼저 깬 건 그들이었습니다. 네가 여긴 어떡해? 곧 남자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언성을 높이며 소리쳤어요. 뭐야, 너 그때 걔 봤지? 우리 윤정이 버렸던 그놈 봤지? 그의 입에서 윤정이란 이름이 터져나오던 순간 심장이 움츠러드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들은 조윤정,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의 부모였습니다. 헤어질 때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제게 좋은 감정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저 또한 그들에게 증오 그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조윤정과 이별한 뒤 두 번 다시 그들과 마주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런 그들과 다시 마주한 순간 질기디 질긴 악연이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제 기억은 어느덧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저는 조윤정을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조윤정의 첫인상은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세 조윤정에게 빠져들었어요. 조윤정이 얼굴도 예쁜 편에 속했다 보니 친구들에게 소개할 때도 다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연애를 이어갔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부모님은 제 모든 상상을 깨트릴 만큼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날 약속된 시간에 맞춰 조윤정과 같이 문 앞에 서자 오래된 철문이 투박한 소리를 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군데군데 뜯겨진 벽지였지만 그런 외관은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안쪽에서부터 번져나오는 불길한 기류였으니까요. 거실로 들어서자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 내가 날짜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기에 묘한 민망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조윤정이 날카롭게 그녀의 어머니를 다그쳤어요. 엄마, 오늘 인사 온다고 음식하라고 했잖아. 그녀의 어머니가 잠시 시선을 피해 둘러보다가 머뭇머뭇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아, 그게 나도 하려고 했는데 네 아버지가 말이야. 그 애매한 말끝을 그녀의 아버지가 자르며 말을 꺼냈어요. 집에 땡전 한 푼 없는데 뭔 돈으로 음식을 해? 조윤정이 어이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입을 뗐어요. 돈이 없긴 왜 없어? 내가 며칠 전에 장보라고 돈 보내줬잖아. 돈이라고 해봐야 쥐꼬리만큼 보내줘 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분노가 치솟은 조윤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빠는 돈도 안 벌면서 50만 원이 쥐꼬리만큼이야? 설마 그 돈으로 또 술 마신 거야? 내가 술 마시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순간 조윤정의 눈가가 떨리더니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기에 제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윤정아,
그냥 차나 한 잔 마시면 되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그래도 너무하잖아. 울컥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난감해하던 찰나 그녀의 아버지가 느긋하게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동네에 회를 아주 잘하는 집이 있는데 우리 거기 가서 밥 먹는 게 어때? 그 집이 회도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매운탕도 아주 끝내주거든. 그럼 그럴까요? 그녀의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며 호탕하게 외쳤어요.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마음에 드는구만. 어서 가자고. 신발장 앞에서 그가 허둥지둥 슬리퍼를 찾아 신는 동안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차림새를 살피고 있었는데요. 목이 늘어진 티셔츠, 무릎이 튀어나온 트레이닝 바지, 발에 겨우 걸친 슬리퍼. 그의 모습은 격식을 떠나 예의 없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은 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식당은 동네 골목 끝자락에 붙어있는 작은 횟집이었어요. 간판에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한산한 기운이 흐르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 횟집 주인과는 잘 아는 사이인 건지 야, 너 같은 반말이 오갔고 자리에 앉자마자 조윤정 아버지가 이것저것 많이 시키는 모습에 조윤정이 고개를 들더니 따졌습니다. 그걸 누가 다 먹는다고 그렇게 많이 시켜? 그리고 아빠 돈 있어? 그녀의 아버지가 어깨를 으쓱하며 응수했어요. 내가 돈이 어딨어? 근데 뭘 그렇게 많이 시켜? 그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제게 턱짓을 했어요. 우리 사이가 낼 건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자네 집이 그렇게 부자라면서 이 정도야 부자 사이가 당연히 사주겠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선이 제게 꽂혔고 제가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그럼요. 하지만 속으로는 돌덩이를 삼킨 듯 묵직한 불편함이 천천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들의 모습이 놀랍다 못해 기이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때부터 그들과의 만남이 험난한 길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켠을 서서히 짓눌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횟집 안은 비릿한 냄새와 알코올 냄새가 뒤섞여 있었는데요. 그것보다도 그녀의 부모님이 회를 먹는 모습은 진공청소기를 연상케 했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며칠 굶은 사람들 마냥 잘 씹지도 않은 채 폭풍 흡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숨가쁜 식사 광경에 넋이 나가 있던 제 마음을 그녀의 어머니가 슬쩍 읽어냈습니다. 우리가 워낙 없이 살아서 말이야. 이런 귀한 음식이 있을 때는 실컷 먹어둬야 하거든. 자네도 얼른 먹게나. 제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맥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 네. 그때 그녀의 아버지가 한술 더 떴습니다. 회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더 시키지. 어이, 김 사장, 여기 회 좀 더 가지고 와봐라. 곧이어 나온 추가 접시가 또다시 순식간에 비워졌습니다. 조윤정 얼굴이 점점 잿빛으로 변해가는 게 한눈에 보였는데요. 아빠가 돈 낼 거야? 내가 돈이 어딨어. 근데 뭘 또 시켜. 그녀의 아버지가 천연덕스럽게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렇게 듬직한 사이가 있는데 뭔 걱정이야. 그 말에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속에서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리고 곧 술병이 속속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도 술 좀 마시지. 제가 술을 잘 못해서요. 이런 자리에서는 예의상이라도 조금 마시던데 사람이 성의가 너무 없구만. 그럼 조금만 주시겠어요? 그렇지. 남자가 말이야. 술도 마시고 그래야 하는 거지. 그녀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술을 권했는데요. 술을 잘 못 마시는 편이라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표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더 마시면 취할 것 같아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얼마나 마셨다고 취해? 남자가 그 정도 마시고 취해? 그래서 어디 큰일 하겠나? 그러지 말고 더 마셔보라고. 죄송합니다.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 핏기가 돌더니 목소리가 번개처럼 갈라졌습니다. 감히 장인이 주는 술을 거절해? 죄송합니다. 정말로 더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너 혹시 우리 집이 못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럼 마셔. 내가 그만 줄 때까지 마셔. 알겠어? 험악한 공기가 순식간에 퍼졌는데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결국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일어나자마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소주가 얼굴로 쏟아졌습니다. 곧 제 멱살까지 거칠게 움켜쥔 그가 소리쳤어요. 내가 마시라고 하면 그냥 마시면 되는 거지. 뭔 말이 그리도 많아. 너 내가 우스워? 부모 잘 만나서 호강하며 살면서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조윤정부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우려와는 달리 그녀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빠가 돈 많은 남자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더니 결국 또 이래? 이럴 거면 그때 현성 씨랑 왜 헤어지라고 한 거야? 아빠가 무조건 부자 남자 데리고 오라고 해서 사랑하는 남자랑 헤어지고 겨우 데리고 왔는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걔랑 결혼했으면 평생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어야 해. 이 정신 나간 거사. 난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고 싶었어. 근데 아빠 때문에 헤어지고 마음에도 없는 부잣집 남자 데리고 왔는데 대체 이번에는 뭐가 불만이라는 거야. 지긋지긋한 집구석 짜증나서 더는 못 살겠어. 그녀가 번개같이 백을 움켜쥐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성준, 나 돈 때문에 너 만난 거야. 근데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전 남친이 잊혀지지 않았거든. 네 얼굴 보니 이미 나한테 정 떨어진 것 같으니까 넌 네 갈 길 가. 야, 조윤정, 너 뭐 하는 거야? 그녀의 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지만 그녀가 식당을 뛰쳐나갔어요. 난 내 살 길 찾아갈 거니까 앞으로 나 찾지 마. 어찌나 황당하던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안이 벙벙한 채 서 있자 이번에는 그가 저를 보며 외쳤어요. 당장 가서 붙잡지 않고 뭐하고 있어? 제가 왜요? 뭐? 왜요라니? 지금 그쪽 딸이 하는 말 들었잖아요. 그 모든 일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났다 보니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답니다. 다만 제 말에 그 사람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저는 그대로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계산은 하고 가라고 고래고래 욕설이 쏟아졌지만 빠른 발걸음으로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날 이후 조윤정은 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 역시 미련 없이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지만 그 흔적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날의 얼굴들, 슬리퍼 끌던 소리, 회를 걸신 들린 사람들 마냥 폭풍 흡입하던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의 욕설 섞인 말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엉켜 트라우마처럼 가슴을 짓눌렀어요.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사랑이라는 걸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머릿속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제게 지금의 아내는 말 그대로 빛과 같은 존재였어요. 아내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따뜻한 눈빛으로 조금씩 제 마음을 녹여냈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오랫도록 잊고 살았던 행복함이라는 감정을 다시 일깨워 주었는데요. 눈을 마주치며 웃고 작은 일에도 함께 감탄하고 서로의 하루를 묻고 기대는 그 평범한 일상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일상은 그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던 우리 앞에 또다시 짙은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너 이 자식 몇 층 살아? 말투도 눈빛도 마치 싸움을 걸기 위해 작정한 사람 같았어요.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알아서 뭐하게요?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아냥을 쏟아냈거든요. 뭐가 어쩌고 어째? 술도 못 마시는 주제에 결혼까지 해서 이젠 애까지 생겼나 보네.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결국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저기요,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그의 눈빛이 순간 매서워졌습니다. 내가 심하긴 뭐가 심했다고 그래? 저놈이 예전에 우리 딸 없으면 죽고 못 살았어. 우리 딸 얼굴이 그쪽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쁘거든. 됐으니까 더 이상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만약 계속 욕설하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이 나오자 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눈치를 살피던 그가 결국 입을 꾹 다물었어요. 속으로는 그들과 다시 마주치지 않길 간절히 바랐지만 악연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평소처럼 퇴근 후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 말을 걸었거든요. 몸에서는 술과 담배 냄새가 강하게 풍겨왔고 말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이런 기막힌 인연이 어딨을까 그래? 내가 확인해봤더니 네가 우리 집 윗집이더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네 놈한테 복수하라고 하늘이 준 기회 같더라고. 너 딱 기다려. 내가 아주 아작을 내버릴 참이니까. 그때는 위층이란 사실에 약간의 안도의 숨이 나왔지만 곧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부터 화장실에 담배 냄새가 쉼없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말이죠. 특히 퇴근 후 집에 있는 저녁 무렵이면 화장실은 담배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아내가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담배 냄새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겠지? 그런 것 같아.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어쩌지? 내가 내려가서 말해볼게. 하지만 아내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보니까 말해도 들을 것 같지 않아. 거기다 그 사람 입에 욕을 달고 살던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우선은 환기구랑 틈새란 틈새는 다 막아보자. 관리실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그쪽에서 돌아온 대답은 주의를 줬다는 한숨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사이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했지만 담배 냄새를 막는 건 역부족이었어요. 작정을 하고 몰아치는 그 사람을 막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생겼는데요. 그 사람의 술주정이었습니다. 깊은 밤이면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대며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 시간에 우리는 이미 잠이 들었던지라 층간소음이라는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아내 혼자 집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문을 마구마구 두드려댔습니다. 결국 겁에 질린 아내가 경찰을 불렀고 그 사람은 경찰이 오기 전 주랭랑을 쳤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반복되었고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 문 너머의 인기척에도 아내는 벌떡벌떡 놀라 일어났습니다. 결국 급한 대로 아내를 처가댁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거실에 앉아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비싼 아파트에 어떻게 들어왔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다음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고
거실에는 묵직한 한숨이 맴돌았습니다.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가 입을 뗐어요. 그러니까 조윤정 부모가 니들 집 밑으로 이사 왔다는 말이야?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 살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그럴 여력이 안 됐거든요. 방법이야 많겠지. 그래서 며느리는 지금 사돈댁에 가 있단 말이야? 네. 담배 연기부터 밤마다 찾아와서 난리를 치니까 잠을 잘 못 자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헛기침을 한 뒤 결단이라도 내리듯 입을 뗐어요. 그럼 내가 공인중개사 사장님이랑 상의를 해봐야겠구나. 우선은 그 집 전세로 내놓고 니들은 다른 집으로 이사 가도록 하자꾸나. 근데 세입자 들이면 그 사람들도 힘들 텐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세입자를 골라서 들여야지. 네? 세입자를 고르다니요? 그건 부동산 사장님이랑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니들은 빨리 이사할 생각이나 해. 내가 보니 하루가 급한 것 같은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빨리 집 구해달라고 해보마.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때 걔랑 결혼 안 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죄송하긴. 며느리한테 잘할 생각이나 해. 그날 이후 아버지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우리는 곧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삿날이 다가오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만 얼마 뒤 들려온 소식은 예상 밖이었어요. 아버지가 불러서 찾아뵀는데 놀라운 말을 꺼냈거든요. 부동산 사장님이 아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월세를 원한다고 하길래 시세보다 엄청 싸게 줬어. 세입자로 들어온 사람이 강력계 형사야. 네? 강력계 형사요? 부동산 사장님이 가는 보육원에 봉사활동하러 오시는 분이라는데 전세가 너무 올라서 집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을 했다더라고. 우리 얘기를 듣더니 사장님이 아랫집을 대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분을 추천해 주셨다. 평소 좋은 일도 많이 하던 분이라고 하던데 겸사겸사 잘 된 거지. 근데 경찰이라고 해도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그건 네가 상관할 일은 아니고 그 세입자랑 얘기를 나눠봤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니들은 기다리고 있어봐. 아버지의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질릴 대로 질렸다 보니 더 이상 상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버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고 도무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부동산 사장님이랑 내가 막역한 사이잖아. 그래서 사장님이 참 많이 도와주셨다. 설마 그 사람들 나간 거예요? 나간 정도가 아니라 들어보니 그 집도 사기쳐서 들어왔던 거라고 하더구나. 네? 사기라니요? 아버지가 낮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조윤정 남자친구 집이라고 하는 것 같더구나. 네? 남자친구 집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왜 살고 있어요? 나도 자세히 듣진 못했는데 조윤정이 임신을 했던 모양이야. 임신이요? 근데 남자 쪽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고 난리를 치다 보니까 그 사실을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알린다면서 협박을 했던 모양이야. 문제는 조윤정이 며칠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데 그 남자친구 애가 아니라나 뭐래나. 뭐가 그리도 복잡한 인생인 건지. 서슬 같은 침묵이 방안을 맴돌았습니다. 암튼 그래서 지금 고소당하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문제인데 그 조윤정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해서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하면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올라와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난리치다가 문을 열고 나온 세입자 얼굴을 보자마자 주먹을 날린 모양이야. 네? 주먹을요? 아버지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취해서 네 이름을 부르고 난리를 쳤던 모양이야. 세입자가 우리 얘기를 듣고 이사할 때 현관 위에 CCTV를 설치해놔서 그게 다 찍혔고 말이야. 세입자가 강력계 형사라 수갑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경찰을 불렀다고 하더라고. 그 자리에서 잡혀갔다는데 그때까지도 인사불성이었다고 하더라고. 암튼 조사받고 있다는데 그것 말고도 사기죄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럼 미친 집구석하고 안 엮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찬물 한 모금을 삼키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많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사기꾼인 줄은 몰랐어요. 그 아버지란 사람이 정가도 있다고 하던데 만약 그 집이랑 가족이 됐으면 어쩔 뻔했어.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끔찍하더라니까. 아버지의 굳은 표정에서 묻어나는 섬뜩한 여운에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들의 무례함과 몰상식한 언행이 그저 불쾌하고 당황스러울 뿐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막무가내가 차라리 감사하게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오히려 그렇게 노골적으로 바닥을 보여줬기에 조윤정과 헤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얼마 전 조윤정을 소개해준 지인을 통해 또다시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조차 정확히 모른 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다 보니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인과응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